오늘 여러분 오늘의 이제 한 큰 뉴스는 저희 이제 그 진보 쪽에서는 더 탐사 관련된 뉴스 중에 현재 지금 이 시각에 더 탐사가 위치한 남양주 그에서 애국시민연대? 애국시민연합? 하여튼 그런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답니다. 규탄 집회를. 그 한동훈,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그 룸바, 청담도 룸바 보도와 관련돼서 더 탐사를 지금 규탄하는 집회를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집회 주최자가 애국시민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혹시 우리 강민 대표님 그 애국시민연합 아십니까? 모르고요. 아, 그래요? 그런 단체가 아마, 없습니까? 아마 더 탐사 때문에 급조된 단체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이거, 평소에 보통 보수 시민 단체들 중에 예. 뭐 애국 시민 연합이니 뭐 보수 애국 연합이니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국, 뭐 보수, 태극기, 자유, 연합, 연대, 뭐 하여튼 많아요. 이게, 예.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막 대충 이제 더 탐사에 이제 앞에 가서 집회하고 규탄 집회하고 네. 하기 위해서 급조된 단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세창이 갈았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세창 본인이 거기에 집회를 아마 주최자인 모양인데, 이 이세창이도 그 이세창 씨가 네. 뭐 아스팔트 하거나 그러지는 그러니까요. 못하겠죠. 네. 그것도 이제 하는 사람이. 자유총연맹. 근데 보니까 장비가 안전권이네 장비가 와 있고. 안전곤이 차량에 안전곤이 그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그냥 안전곤이가 추록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원래 그 바닥은 개판이니까. 근데 안전권이 밑에 또 직원들이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직원 벨라도라고 하는 거기에. 예, 거기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 직원들이 안전권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계속 영상을 업로드 시키면서 사람들한테 후원 유도하고 있고. 수익 활동을 아직도 예, 하는군요. 아직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저거 누나도 은근슬쩍 돕기도 하고. 이제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네, 안정권 네. 누나 그만뒀는데 그 알려주고. 그 누나가 또 요즘 최근에 유튜브에 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튜브에서 본인들이 한평생 못 벌어본 돈들이 벌어보다 보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이야.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런데 이세창 씨가 나온 게 오늘 좀 센세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제가 뭐 황모 단장이라고 있는데 네. 그리고 장비는 안전권이 내가 된 것 같고 거기 이제 이세창 씨가 와가지고 더 탐사에 대해서 오늘 규탄 집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세창 씨가 거기에 또 껴 있다. 이거는 아스팔트 활동하는 사람들만으로는 해결될 만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저는 지금 추측에 강력한 추측에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대표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민의힘 내부 경선 때 네. 그때 이미 김건희 씨의 고모가 맞아요. 예. 보수 유튜버들을 이렇게 관리한 정황들이 네, 안정권이 특히 안정권이를 많이 도와줬다는. 저도 지금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고모가 이 유튜버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 결정적인 증거까지도 지금 잡았는데 아직 제가 풀지를 못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김건희 고모가 그때 막 이 유튜버들을 관리하면서 뭐 이렇게 오늘 그 영상에 나왔던 사람들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유튜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집회를 하겠나요? 그러게요. 위험하죠 지금. 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윤석열이 유튜브 정권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제가 추측으로는 네. 그래서 이 김건희 고모가 또 이렇게 잘 매개를 하지 않았을까? 중간에서. 예, 그냥 추측이 됩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왜 변희재 대표 말에 따르면 지금 안정권이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예. 자기가 토사구팽 당한 거 너무 억울해서 그 윤석열 김건희를 사실상 저주하는 죽을 만큼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렇게 김건희 고모가 이렇게 뒤에서 도와줬다는 건 조금 약간 그건 좀 대치되는데. 안정권이에 관한 문제는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막 이야기하는 애이기 때문에 뭐 김건희 윤석열이 미워 죽겠다. 그거는 그냥 지가 감옥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한 소리일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에 어떤 진실성을 부여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그런 거는 절대 안 할, 말할 때마다 그냥 또 헛소리 하는구나 헛소리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김건희 측에서 좀 약간 사주할 가능성도 있나요? 글쎄요, 참 뭐 김건희 쪽에서 하기야 했겠습니까만은 어떤 자리를 연결해주는 예를 들면 아까 집회판을 벌리는 사람들과 네. 이세창 간의 어떤 연결 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될
거고요. 음. 그렇지 않고서야 음. 이세창 씨 솔직히 지금 앞뒤 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술자리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청담동 룸바 에이, 생- 사건은 진짜다? 아니 12시부터 3시까지 있었는데 네. 이세창 씨가 낸 자료는 12시 이전 거잖아요. 맞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아 그리고 첼리스트가 네. 아니 뭐 그럼 남자친구한테 바람 피우는 거 들키기 싫어서 그랬다. 그럼 이세창 씨는 거짓말을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거기에 2차인지 3차인지 또 갔다고 그럼- 하니까. 그 상황을 아니, 저는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요. 그 첼리스트의 이 남친에게 했던 말들은 거의 셰익스피어급이거든요. 혹시 그날 당일이 아니었는데 그 전에 이분이 그런 유사한 술자리를 본 게 아니냐. 그날 7월 20일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그 전에 그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그거를 이 첼리스트가 이세창 씨한테 듣고 그런 식으로 자기 남친한테 그거를 줄거리 있잖아요. 근데 줄거리를 그 얘기한 게 아닌가.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거 사람부터. 들어보면 네. 자기가 겪지 않고 제3자한테 들은 이야기 치고는 너무나 와, 액션을 그러게요. 리얼하게 너무 특히 동백아가씨. 그것도 42분간이나 그러니까. 42분간이나 그걸 그리고 산동훈이는 윤도현 노래.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김한배 대표님한테 내가 보수 진영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한 10분 동안 해줬어. 맞아요. 그걸 본인이 겪은 것처럼 딴 사람한테 10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예, 뭐 며칠만 지내도. 예. 네, 기억이 안 나요.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첼리스트가 그 이야기를 제3자한테 중복적으로 두 번이나 그러니까요. 더 했대요.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는 그 자기 남친한테 한 술자리 한 거야. 네, 3명한테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좀 말이 안 되죠. 그게 좀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게. 그럼 이세창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세창도 그 분명히 거짓말 한 번 있었죠. 청담도 안 간다고 네. 했어요. 양평동인가 어디 있다고 그러고. 근데 하여튼 지금 더 탐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국시민연대 연합 집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만약에 이 모든 게 이세창이가 그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탐사를 지금 공격하는 집회라는 거면 이 역대급 자작극이고 이중 플레이 중에 하나죠. 아니,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돈통이라는 게 교회 가면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돈통이 한 수십 개, 수백 개 놓여요. 아, 그 광화문 바닥에 쫙 깐다고 아 생각해봐요. 지금 병광훈 집회 그리고 하여튼 그 양반이 집회할 때 집회 한 번 토요일마다 할 때마다 거의 수십억 원씩 90억이요? 예, 수십억 원씩 들어요. 하루에? 예. 야, 이 좀 과장 아닌가요? 정말이에요. 오. 정말이에요. 돈통에. 돈통에 이 돈이 돈으로. 안 와. 들어가도 들어왔었으니까. 여러분 아스팔트 비즈니스 하려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선배님. 와, 역시 극우가 그러니까 뭐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이러면 예. 끈을 통금 막 막 그냥 유튜브 하나만 들고 다녀도 금방금방 집들 사고 했더니 세상에.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이에 이런 블루오션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안정원이가. 예. 네. 근데 이제 보수 쪽은 그런데 진보 쪽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네. 진보를 비추면서 유튜브 영상 안에서 혼자 헤라클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영웅 같은.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의 또 이제 어르신들이나 네.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좀 이 재력가들이 또 그거 보면서 또 슈퍼챗 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말이 나왔으니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좌파 코인, 우파 코인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좌파 코인이 우파 코인에 좀 사실은 좀 밀리는 밀리언 정도가 아니라 좌파 코인은 없어요. 솔직히.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파, 아까 지금 방금 전에 그 돈통 얘기 나왔는데, 스케일이 지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스케일 아니 이게 이제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코인이 엄청 진보 성향의 재벌들이 없는 건가요? 보수 쪽은 대부분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아. 은퇴하시고 이제 좀 뭐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옛날에 또 절대로 우리가 빨갱이 세상이 되면 안 되거든. 그렇죠. 이런 사고 때문에 이게 속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주사파 종북 빨갱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이분들이 갈급한 거예요. 다급하고 그냥 그 연금 빼가지고 후원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왜 지난 부정선거 놀이하던 그 가로세로 연구소 이 폐지 줍는 어르신이 그 폐지 주는 5만 원 강용석이한테 이렇게 아이고. 그거 보냈다고 막 인증샷 올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어르신들은 그 전쟁 직후에 못 살던 나라를 겪어왔던 어르신들은 6.25.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 빨갱이 정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 어떻긴 대한민국. 막 그런 그런 사고가 드는 거예요. 근데 좌파코인이 우파코인에 밀린다라는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 통계로도 사실은 그래서 아마 안정권이가 지금 이제 이 모든 게 안정권이 얘기로 시작됐는데 안정권이가 왜 극우가 됐는지는 바로 그 우파코인이 좌파코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스케일이 크다라는 점이 아마 안정권이에게는 매력적인.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최근에 변희재 대표를 보면 네.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방송 내에 그 미디어워치 방송의 후원만 종횡무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원만 봐도 네. 과거에 그 외롭게 싸울 때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좌파 거의는 없어요. 이렇게 좀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던 분들이 강민구 너 좌파가 된 거냐? 변희재와 함께하면서 전향을 한 거냐? 윤석열 퇴진 집회 이렇게 하고. 네. 아무리 그래도 네가 윤석열을 하면 어떡하냐? 퇴진을 요구한 그거는 좌파들이 나는 거다. 윤석열이 설명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설령 태블릿 PC 조작 날조 증거 인멸을 했더라도 우리는 눈 감고 가야 된다.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잘못해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에게 우리의 지금 현상 유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다. 나라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의 집권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거네요. 좌파의 집권도 아니고 지금은요. 그 핑계거리를 찾은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이재명만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되는 거 막은 것만 해도 우리는 일 잘했다 이런. 전과 사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아니 근데 웃기는 건 저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한테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렇죠. 그때 성남시장. 아무리 제가 봐도 이재명보다 더 나쁜 놈이 윤석열인데. 그럼.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없는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죄 만들어갖고 뒤좀 씌운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이 말이 나왔으니까 대장동 관련돼서 제가 충격적인 지금 나오는 뉴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동규가 남욱이한테 이제 돈을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줘서 그 돈이 그 대선 자금을 위한 목적으로 김용희한테 갔다 이런 지금 프레임이잖아요. 그게 정진상 가서 결국은 이재명한테 갔다. 지금 이게 검찰의 논리잖아요. 이 공소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김만배가 법정에서 녹취를 틀었는데 이게 정말 아주 쇼킹한 내용이었는데 뭐냐. 그 녹취가 남욱과 김만배가 전화통화한 내용인가 보더라고요. 그 대화에서 어떻게 말하냐. 남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가 전화가 와서 유동규 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재명이 절대로 알면 안 되는데 돈을 좀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이거를 이재명이가 절대 알면 안 되는데 유동규가 이재명 절대 모르게 돈 달라고 했다라고 남욱이가 김만배에서 말하는 그거를 김만배가 녹취를 했어요. 그걸 법정에서 틀었습니다. 지금 이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까지 검찰은 어느 지금 시나리오였나요? 지금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주고 유동규가 김용희에 주고 이게 정신상에 가서 결국 이재명이 흘러갔다. 이게 지금 검찰의 공소 사실인데 이게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규가 이재명 몰래 죽어도 모르게 돈을 달라고 했다라는 이 녹취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금 검찰은 지금 아직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날조 조작 수사를 지금 한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람 월급은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 받은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갖다 준 돈통만 있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해. 야, 너 저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했는데 여기 또 스텝이 지금 꼬여버린 거죠. 그렇죠. 김만배 남욱 녹취가 터지는 바람에. 네, 김만배가 지금 비장의 무기를 터뜨린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엮는 겁니다. 이게 조국 부부에게도 비슷하게 적용을 했고 박근혜 최순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패턴이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그렇게 증거를 남겼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이 한테 절대 증거 못 찾는다. 그래서 저거 대충 관련자들 진술로 엮어버릴 거다. 네. 그걸 우리가 작년 대장동 터졌을 때부터 저랑 변 대표가 똑같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한테는 절대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오만 날조 사기 조작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강민구 대표님이 말하는 이 방식이 여러분들 놀랍게도 사실은 아주 오래된 그 방식인데 일제시대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수사 그 당시에도 수사를 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을. 그 당시에는 고문이라는 게 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날조된 그 스토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5사람의 말을 점점 맞춥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은 이제 정신적 고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너 이거 그렇죠. 안 불면 아내, 너 부모님, 아들, 너 주변에 있는 네 친구,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싹 다 조국처럼 완전히 멸문지어 시켜버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육체적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고문을 하는 걸로 바뀐 거죠. 어쨌든 이 패턴은 일제시대 때나 독재정권 시대 때나 지금이나 이 검찰의 이 만행은 사실은 그대로 지금 그 패턴이 유지되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일제 검찰보다 더 못된 것 같아요.